어제 셀프 재택 치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시행 전에 기준이 바뀌기도 하면서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도 받고 저희도 중간중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혼란 상황들이 차츰차츰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좀 모셔서 저희가 알아볼 거거든요. 김현수 선생님은 정신의학 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 상담에 아주 특화된 굉장히 전문적인, 제가 이분의 강연을 저희 그 기관에 모셔서 들었는데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꿔진 그런 아이들의 정신 심리 상태를 연구를 하셨는데, 특히 그 학부모들께서 아이들과 갈등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연구 사례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지금 마스크를 또 쓰셨어요. 네네네. 예. 네. 자, 지금 보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마치 옷을 자연스럽게 입는 것처럼 이제 네. 저도 가끔은 마스크 쓰고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다가 마스크가 쓴 상태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 속의 상황이었는데, 네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정부의 방침이 크게 변화가 되었는데 네. 그 큰 변화 속에서 실제로 혼란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전에는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네.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예. 이제 그런 관리가 기본이었는데 네. 이제 이미 용어가 셀프 재택 치료 예.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서 보건소 중심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여튼 돌봄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게 굉장히 기본이었는데 그게 제공되지 않는 게 맞나 이런 생각부터 네. 자기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 오미크론의 공습으로부터 네. 자기를 정말 보호할 수 있나 하는 걱정, 이런 뭔가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지만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예. 계속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방역 패스를 해서 지금 이걸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또 맞는데, 예. 하여튼 이런 뭔가 지금 그런 마음의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계속 어제 오늘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셀프 재택 치료라는 그 용어 자체가 네. 마치 내가 환자인데 내 스스로 치료하냐, 네. 그 용어에 대한 규정에 대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리면 집에서 콩나물국 아니면 매운 어떤 걸 해서 그렇게 먹고, 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치료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건데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릴 것은 지침이 약간 초반기에 좀 혼선을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평생 교육 시작되면서 여러 이제 온라인을 통한 학습 예.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유튜브 등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셀프 스타디에 열풍이 불기도 하고, 네. 학생들도 사실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예. 내가 마술 보여주겠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배웠냐라고 하면은 마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배웠다.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예. 가끔 주부 아내의 요리의 맛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주부들 분들도 동영상을 보고 예. 새로운 비법을 익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진짜 엄청난 유튜브를 보면서 이 셀프
탐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언론과 또 동영상에서 이 재택 셀프 치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잠깐 제가 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셀프 재택 치료를 한다라고 했더니 네. 너무 많은 지금 보도가 밀려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여러 영상들과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2월 7일, 8일, 9일, 10일 이렇게 계속 이제 영상이나 보도가 나오면서 네. 일자가 언제 나온 건지, 네. 또 보도 주체가 누구인지, 네. 출처가 누구인지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예전에 나온 것을 보시면서 이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저게 이제 언론에서 제작해서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건데, 저게 어떤 방침에서 그래픽으로 바뀌면 많은 이제 내용들이 함축돼 가지고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잘 그래픽으로 정리했지만 저 내용에는 한눈에 들어오지만 예외 사항은 표현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것만 보면 이해는 잘 되지만 내 예외 사항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네. 있고요. 예. 또 다음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바뀐다고 비교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비교 사항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의문은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다음 주시면 또 어떤 내용은 그냥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 카드 뉴스 어떤 카드 뉴스는 네. 어떤 것은 언론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지만 어떤 카드 뉴스는 그냥 개인적인 심정이 담겨진 그냥 개인이 만든 카드 뉴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개인이 만든 카드 뉴스다. 아까 저도 시청하면서 왔는데요. 네. 그 팩트를 그 가짜 뉴스도 보면 네. 되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개인이 예. 퍼뜨린 뉴스인 것처럼 예. 사실 지금 우리도 되게 내용이 좋은데 알고 보면 그냥 개인의 의견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 지금 나오는 여러 영상과 보도나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중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자료를 보면 네. 저것도 이제 언론사에서 정리를 한 건데 약간 일정이 안 맞는 그런 내용의 정리가 있고요. 다음 또 보여주시면 정부가 또 저건 정리한 건데 정부가 정리한 것은요 너무 드라이하게 너무 드라이하게 너무 정보가 또 네 그냥 딱 생략된 채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딱 있어서 좀 이제 불친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주요 사항만 물론 이제 저 주요 사항에 따른 안내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볼 수는 있지만 예. 네, 정부는 이제 저렇게 아주 딱 표만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는 조금 이제 지방 정부 중에서 나은 점은 저 서울 포탈에 들어가서 예. 한 단계 더 들어가시면은요 어쨌든 설명을 서울시는 셀프 재택 치료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여러 관련된 절차에 관해서 영상으로 왜냐하면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또 시각장애인 분들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다 고려해서 영상으로 이제 글로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다 돼서 이제 요즘은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죠. 네.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바뀔 때는 요즘은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정보를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외 사항에 대한 정보도 친절하게 좀 Q&A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다음 그래서 진짜 요즘은 굉장히 공공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제 공공 건강 정보가 시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전달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전달받을 때는 출처를 정말 잘 아시는 게 필요한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전화 받고 정말 속상하신 게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아까 이제 산모분들이 전화 거셔서 백신 접종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데, 네. 아까 그런 것처럼 백신 접종한 다음에 모유가 변한다는 게 맞아요 이러면은 정말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정말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출처를 정확히 알고 계신 좋은 정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아주 좋은 카드 뉴스를 또는 좋은 친절한 뉴스를 좀 표준화를 만들어줘서 네. 언론이나 또는 지방 정부가 이거를 시민들한테 더 좋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서 한번 예쁘게 보게 하자고 바꾸면서 이게 뭐가 왜곡되는 것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정부가 지금 바뀐 지침을 친절한 표준적인 그런 홍보안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정보를 잘 전달하는데 네. 사실 그런 쪽에 굉장히 사실 미국 CDC나 유럽연합의 CDC 같은 데는 이걸 뭐 시민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공모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7일이 격리 해제 기간이다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홍보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 꼭 Q&A 창구를 만들어서 Q&A를 여기서 해준다 이런 걸 단일화해가지고 Q&A 창구가 활성화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얻어? 이런 거를 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발표만 하고 Q&A는 어디서, 궁금한 예외 사항이나 돌발 상황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를 잘 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나 또는 엉뚱한 해결책 뉴스가 떠돌아서 두 번 골탕을 먹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렇게 지침이 바뀔 때는 이런 문제가 더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까 우리 이제 민경중 소장님께서 제가 청소년 진료 분야가 제 전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나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일을 하면서 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공공 커뮤니케이션, 시민들이 심리 위기를 겪을 때 심리 안정을 위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심리 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일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그래서 이제 이 코안심 TV를 기획해서 하는데, 예. 이런 심리 지침이 바뀔 때 이런 코안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지침, 또 안심할 수 있는 지침, 예. 이런 걸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목조목 요리조리 조목조목 참 잘 말씀해 주신다. 네. 역시 정신과 선생님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말투와 여러 가지 표정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코 안심 TV는 서울시 건강보건국과 그 코비드-19 서울시 심리지원단이 이 나는 의사다 팀과 함께 정확한 시민들의 그 정보를 드리려고 이것을 기획했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지금 다음 주까지 12시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빠르고 또 말하자면 알 수 있도록, 빠르게 아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요. 이 시간 지켜보시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정보도 습득하시고 심리적 위안도 가지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네.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김현수 네.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 댓글에도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분별하는데 어려운데 코안심 TV를 시청하니 분별력이 조금은 생기네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양명란님은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유익한 정보 기대합니다. 진행해주는 선생님 오늘도 열일하시는 PD님들 수고 많으시네요. 집안분 같아요. 이거. 아니 지금 아닙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서 네. 아주 참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자,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 커뮤니케이션 제가 대학원에서 이 석사 분야를 이 분야를 그러셨어요? 전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중들에게 정부기관이 그 공공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전쟁시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심리전,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통해서 후방에서 전방의 전선과 달리 후방의 전선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공공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신뢰성 있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영국의 그 런던을 독일이 공습했을 때 처칠 수상이 나와서 대국민 영설, 그리고 당시에 영국 그 여왕이 나와서 국왕이 나와서 네.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했던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 뭐 영화화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그 전염병이나 보건 헬스 분야에서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부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리거나 아니면 정부의 과잉으로 인해서 정부의 메시지를 잘 신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과거에 뭐 흑사병이라든가 인류의 전염병사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자체 혼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칙만 이제 나열하고 네. 또 예외나 변수가 생기는 상황이 네. 사실 이게 의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예외가 자꾸 발생해요. 예. 예외가 발생하고 또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나는 이 병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사람도 적용이 되느냐, 네. 또 저 사람도 적용이 되느냐, 예. 또 뭐 지금 가족과 같은 가족의 격리, 또 질병의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한 번 맞은 사람, 두 번 백신 접종 한 번 맞은 사람, 두 번 맞은 사람, 네. 부스터 샷까지 다 맞은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있냐 없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네. 명쾌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원칙이 있고 또 예외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최대한 명쾌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네. 최대한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떤 언론에서 지침이 바뀌어도 최대 20일 격리된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언론을 보니까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자가격리 10일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최장하면 20일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사실 어쩌기 보면 참 의도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 경우는 백신 접종 안 했을 때죠. 예.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7일 격리인데 예. 그거를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으면 셀프 재택 치료가 돼도
자가격리 기간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민분들이 더 정확히 보고 싶다, 지침을 확실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에 질병관리청 2시 보도를 보세요. 저희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할 때는. 예.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질병관리청 서울시와 같은 공식적인 채널에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네. 또 거기서 방송되는 또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카드뉴스나 그런 영상을 확인하시는 걸 통해서 확인받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또 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 안심 TV 댓글로 Q&A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댓글들 여러분 많이 남겨주십시오. 채택되신 분들은 뭐 저희가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한 점 해결하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혈액 부족 현황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지금 각 병원이나 긴급한 일반 환자들을 위한 혈액 수급 현황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 한마음 혈액원의 관계자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을 예정이군요. 그래서 들을 예정이기 때문에 헌혈과 혈액 보유 현황 이런 거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나는 의사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청이 되고 있는 이 코 안심 TV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요. 또 혹시나 긴급한 지금 혈액이 필요한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댓글 남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김 네. 선생님께서 그 어쨌든 셀프 재택 치료 안내가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돼서 불안한 사람들의 어떤 네. 사연 같은 거 네. 그런 사례들을 조금 가져오셨다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셀프 재택 치료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네. 사실은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셀프 재택 치료화 되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공공 당국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확진 통보를 늦게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 그동안 확진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정말 정성스런 이 키트를 정말 우리나라 외국 분들이 예. 정말 감동했던 것 깜짝 중에 하나가 놀란다는 얘기들이 많죠.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이 돌봄 키트였거든요. 예. 거기에는 뭐 체온계도 들어있고 예. 간식도 들어있고 책자도 들어있고 음. 자기관리 매뉴얼도 들어있고 이 정성스러운 키트를 받고 막 감동하고 그랬는데 아니 저도 받아보니까요. 네. 물론 해외 갔다 와서 겠지만 쓰레기 봉투까지 네. 2개를 주는데 네. 하나는 주황색 봉투. 그러니까 네. 혹시나 모르니까 주황색 봉투에다가 네. 그 모든 물품을 넣고 밖에 일반 또 이걸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이게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으로 가더라도 붉은 주황색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또 다른 특별한 또 소각 장치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나라들이 네.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감동했는데 지금은 늦게 오고요. 또 앞으로는 바뀐 지침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리지 않아요. 앞으로. 네. 앞으로는 안 줘요? 무증상 감염자 분들에게는 그런 관리 키트, 돌봄 키트를 드리지 않고 예. 뭐 50세 이상 관심군, 고위험군에게는 그런 질병 관리 키트를 드리는데 네. 무증상 감염자에게는 드리지 않는다라는 큰 변화가 있는데 예. 그걸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되면 일주일이면 50만 명의 예. 신규 확진자 또 15만 명이 되면 일주일이면은 뭐 거의 이제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매주 생긴다는 건데 그 모든 분들에게
그거를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지만 사실 물량으로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지만 물질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통보도 이제 보건소가 드리지 않고 네. 확진이 된 국민 우리 자신이 앱을 통해서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바뀌는 네.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 알리는 시스템 전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바뀐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셀프 우리 스스로 국가에게 알리고 나 스스로 돌보고 나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외로워요. 네. 그래서 이웃이 많고 네. 친구가 많은 분들은 좀 다행스러운데 좀 이웃이 적고 친구가 없는 분들은 요 시기가 견디기가 어렵다. 제가 가져온 사연을 가만히 보니까 네. 이분들은 한 분은 좀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썼냐면 화를 안 내고 참고 쓴다 이러시면서 네. 하루 연락이 없다, 이틀 연락이 없다. 예. 지금 화를 내려고 하지만 참고 쓴다 이런 사연이었고 네. 또 한 분은 격리됐는데 연락이 없지만 친구들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선물이 많이 오고 있다. 이튿날 선물이 많이 왔다. 네. 격리 해제되는 날 보건소에서 연락 왔다. 네. 5일차 때. 예. 그래서 이 연락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보건소 분들이 격리 해제되는 5일차 때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사실 이제 네. 검사 채취된 날로부터는 7일차인데요. 보면 정말 바쁘신가 보다. 보건소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사연으로 끝났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이 셀프로 스스로 치유하고 격리되는 기간이 되게 외롭고 힘든 기간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저희가 12시간 방송하니까 예. 코안심 TV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지만 네. 않겠지만 드리고 싶어서요. 예. 이 셀프 재택 치료의 큰 변화,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견디고 나의 지지 체계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변화. 사실 그것을 걱정해서 저희가 이제 코안심 TV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런 네. 마음가짐의 준비를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분이 각 그 블로그에 확진이 됐던 분들이 자신의 일기처럼 그런 과정들을 쓴 걸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좀 내용을 보니까요.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탓하고 싶지 않아 쓰는 걸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확진자의 글인데요. 매일 9시, 17시 체온과 산수포화도 측정해서 앱에 기록하는 걸 설명해주며 뭐 내일 산수포화도 기계를 보내준다고 하던 찰나의 뜻밖의 소식을 인천시 의료원에서 전해준다. 뭐 주모씨 내일 격리 해제입니다. 내일 격리 해제 명단에 넣어드릴게요. 일일이 이런 그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굉장히 격리된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린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시대 일기 확진자 케어, 독거인을 돌보는 좋은 이웃들, 생사 확인. 아침이면 전화가 울린다. 생사를 확인하는 이웃의 전화다. 한두 번 하나 했는데 확진 소식 이후 매일 아침 생사를 체크한다. 목소리 크기 상태로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전화를 끊는다. 제2의 남양주 보건소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들이 네.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확진이 돼서 격리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전화 한 통만으로도 내가 외롭지 않다라는 상황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가 우리가 확진자가 뭐 몇천 명 나올 때는 가능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명, 조만간에 뭐 17만 명까지도 최대 갈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계산의 네.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현 정부 들어서 공공인력을 너무 많이 뽑았다, 공무원 많이 뽑았다고 하는데요. 사회 안전 보건 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감당한다.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뭐 혼선이다 막 얘기하지만 사실 보건소에서 제가 어느 분이 보건소에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혹시 선생님께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네. 이 한 분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일일이 전화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전화를 하셔서 받아야 돼서 응답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일정 수준의 얘기는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케어 서비스를 다 행정이 맞춰줄 수 없는 사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필요는 있겠다. 네. 두 가지 지금 사연이 왔는데요. 네.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실제 사례나 간증 네. 이거 공유하는 코너를 예. 만들도록 우리 팀하고 한번 저희가 상의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제안인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예, 그럼요. 두 번째, 시호님께서 셀프 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여건이 계신 분들은 보건소나 네. 공공기관에서 네. 아마 더 다른 방법으로 예. 방문하거나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셀프 보고를 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뭐 노인분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시민 기관들의 협조를 저희가 구할 것 같아요. 네. 이 시기에 지금 격리 기간 동안에 전화 너무 외로운데 전화 올 곳도 없고 전화 할 곳도 없다. 네. 이런 분들에게 여기에 전화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세요. 여기에 전화해서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세요 하는 그동안 그 한라인 굉장히 많은 그 한라인들이 또 있거든요. 네. 청소년들은 1388이 있고 여성들 1366이 있고 또 아동들 뭐 그래서 여러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창구들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것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들 네. 또 아주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들 이런 여러 기관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모임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네. 그런 곳들과 함께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나 또 온라인 채팅, 오픈 채팅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단절된 느낌, 이 외로운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고 소개드리는 시간을 예. 이 코안심 TV가 끝나기 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호님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말 그 시청자들의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는 우리 김현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현수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의 학부모와 아이들 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학교를 가지 않거나 또 학교를 불규칙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학부모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의 사례와 해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거는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에 2시부터 네, 4시까지 오늘- 맛만 보여주신다면 간략하게. 네, 사실 코로나 2년 지나서 3년 되면서 네, 청소년들도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 굉장히 크고요. 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비만도 되게 심각해졌고요. 비만요. 네, 코로나로 인한 스크린 타임도 증가돼서 외롭고 움직이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이런 게 너무 심해져서 네. 사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뭐 지금 최악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류가 계속 발달한 이후로
아마 중세 또는 뭐 인플루 1910년대 인플루엔자 이후로 네. 가장 지금 돌아다니지 못하고 지내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해요. 아,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봄이 진짜 오고 있는데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봄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저는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학교 당국에도 부탁드리고 싶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네. 가까운 동네, 가까운 체육관, 가까운 곳에 우리 친구들과 소그룹으로라도 예. 좀 게릴라식으로라도 예. 밤이든 낮이든 예. 친구들과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네. 요즘 말로 우쭈쭈 뿜뿜 같은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릴라 타임, 뭔가 행복한 타임 이런 거를 올해 봄에 갖도록 하지 않으면 네. 정말 또 큰 위기가 온다. 예. 정신 건강에 큰 위기가 온다. 예. 사실 미국은 작년 10월 달에 미국 개국 이래 가장 큰 청소년들, 아동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왔다. 아. 그렇게 사실 미국 소아과 학회가 그런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일은 사실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네. 미국 소아과 학회가 미국 아동 청소년이 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아동 청소년 위기다. 네. 그런 선언을 하면서 네. 미국 정부에 아주 특단의 조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재난지원금을 줘야 할 정도로 미국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금도 주고 특별한 뭐 심리 검사 지원도 해주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걸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촉구를 했는데 네. 우리도 지금 그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봄이 오는 이 시기에 지금 학력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이들을 끔찍한 절벽으로 몰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네. 낮이든 밤이든 3, 3, 5 우리 아이들에게 햇빛을 쬐면서 아이들의 몸을 움직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환대받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중심의 이벤트 만남의 시간 이걸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그 해외 사시는 분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 하모 씨라는 분이 네. 저는 해외에서 코로나 확진이 됐었는데 심리치료 제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코로나 걸린 것도 서러운데 해외에 살아서 가족도 없으니 우울증 걸릴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격리까지 해야 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우리나라 참 좋은 겁니다. 네. 자, 네. 김현수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병원 정신의학과 김현수 선생님이었습니다.